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DB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현기입니다. 국내에서 마리아DB 기술 담당과 그 다음에 POC, 고객들의 이슈들을 해결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DB 웨비나 6월달 마리아DB 웨비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마리아DB 웨비나 때 12월 그리고 지난 올해 초에 2번을 시행하고 올해 3번째 마리아DB 웨비나가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많은 국내 고객사들이 오라클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오라클을 마리아DB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에 대한 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실전적인 팁, 노하우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션은 제가 마리아DB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그 다음에 새로운 제품들, 동향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POC를 실제로 진행하면서 고객들이 어떠한 난관에서 어떤 식으로 포인트를 잡고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리아DB의 전문 파트너사인 네오클로바의 김상모 스승님께서 오라클 마이그레이션의 실전 사례를 통한 노하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서 어떠한 부분에서 위닝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지, 실제로 수행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리소스가 많이 들었고 어떠한 난관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노하우들을 여러분들한테 전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마리아DB는 기존의 MySQL을 벗어나서 새로운 도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OLTP성, 단순 심플 쿼리에 빠르고 라이트웨이트한 가볍고 빠른 데이터베이스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러한 서비스만을 제공했다면 지금은 마리아DB는 플랫폼으로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워크로즈를 커버하기 위해서 플랫폼 형태로 OLTP성, 올랩, DW, 데이터 마트성,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MySQL은 새로운 도전으로 스카이시퀄 클라우드를 직접적으로 DB 애저 서비스로 서비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니클라우드로 저희가 명칭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OLTP,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제한이 걸려 있고 리밋이 있던 쓰기의 확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을 스케일 아웃이라는 RDBMS로서 ACID, 데이터 정합성을 완벽하게 보장하면서 스케일 아웃 할 수 있는 기존의 클러스트릭스였던 그 엑스팬드 제품을 새로 도입해서 마리아DB 플랫폼에 넣음으로써 고객이 필요로 하는 모든 다양한 워크로드, 그 다음에 데이터 마트, DW, 데이터 분석, 컬럼나, 그리고 스케일 아웃을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상에서 필요에 따라서 확장하고 줄일 수 있는 스케일 아웃 RDBMS 엑스팬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첫 번째 플랫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거고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언급을 드렸지만은 오늘 또 새롭게 들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기를 시키고 새로운 엑스팬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낯설어 하시고 인터널한 구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웨비나를 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지식을 공유해 드리고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강점이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은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저희 마리아DB가 가지고 있는 간략한 메소돌로지와 그 다음에 어떤 단계들을 거쳐서 하는지, 그 다음에 국내 사정을 고려했을 때, 글로벌이 아니라 국내 사정을 특별히 고려했을 때 어떤 고려사항들, 어떤 실전적인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리아DB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맥스 스케일이 앞단에 서서 해주는 많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양성, 확장성, 아키텍처 이 세 가지를 제공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그 완벽한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InnoDB는 OLTP성 99%가 대부분의 고객들이 이걸 사용하고 있죠. 이 제품을 통해서 여러분의 대부분의 OLTP성 온라인 서비스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천만 건, 수억 건 데이터가 쌓이고 나서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간별 분석을 하려고 할 때 컬럼 스토어 엔진을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멀티 노드를 권장하지만 여러분들이 시작하고 그 성능을 테스트해 보기 원하신다면 스탠드 원론 한 대 노드만으로도 컬럼 스토어가 가지는 장점을 충분히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expand입니다. expand는 여러분이 scale out, write를 확장하는 것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기존의 갈레라 클러스터가 리드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 failover에 강한 강점이 있었다면 expand는 write가 모든 노드에서 write를 가능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failover를 오토로 해주고 클라우드 상에서 존 페일러가 발생했을 때 하나의 존이 날아갔을 때조차도 여전히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리아DB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것들을 뭉쳐서 플랫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구성하기 위한 앞단에서 맥스스케일이 이 역할들을 많은 역할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국내 고객들이 맥스스케일을 많이 모르고 기존의 그 프락시 서버 앞단에서 로드 밸런스 역할을 해주는 것들을 쓰고 있는데 마리아DB에서는 강력하게 맥스스케일을 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리아DB를 쓰는 모든 고객에게는 맥스스케일이 당연한 데이터베이스 전용 프락시다. 왜냐하면 맥스스케일에다가 좋은 기능들을 계속 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DB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들, 추상화 기능, 그 다음에 쿼리 라우팅, 그 다음에 많이들 모르시는데 인가적 일관성 읽기.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대로 마스터와 슬레이브 간에는 레그가 발생합니다. 많은 라이트가 들어올 때 빈로그를 통해서 릴레이를 하고 그 과정에서 네트워크 상에서의 지연, 그래서 슬레이브에서의 읽기 일관성 문제가 발생하는데 코어절 리즈를 통해서 마스터에서 쓰자마자 바로 마스터에서만 데이터를 읽음으로써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한다든지 그 다음에 GTI들을 통해서 마스터와 슬레이브 간의 레그가 얼마만큼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읽기를 슬레이브로 가져가지 않고 마스터로 가져감으로써 고객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한마디로 데이터 불일치를 막을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오토매틱 페일오버를 맥스스케일이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맥스스케일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서 적용하시면 마리아DB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리아DB 사용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디플로이먼트를 하실 때는 스탠다드로 여러분이 많이 쓰시는 InnoDB를 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데이터라든지 하도비라든지를 뒷단에 두고 절대로 읽기가 실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노드든지 읽을 수 있는 서비스하는 노드가 살아있어야 된다 하면은 갈레라 클러스터를 여러분이 트라이 해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웨어하우징으로 OLTP, 온라인 서비스에서 일어나는 데이터를 뒷단으로 넘김으로써 리포트성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하이브리드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의 엔터프라이즈 서버 안에 InnoDB와 컬럼스토어 엔진을 같이 둬서 필요에 따라서 테이블별로 InnoDB와 컬럼스토어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서비스가 게임처럼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수많은 동시 접속자들이 예상치 못하는 정도로 밀려 들어올 때 엑스팬드를 여러분이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엑스팬드는 기본적으로 분산 시스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오라클에서는 쉐어드 스토리지 컨셉입니다. 그러나 마리아DB나 MySQL 컨셉으로 넘어오고 엑스팬드로 넘어오면은 쉐어드 스토리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엑스팬드의 모든 노드는 기본적으로는 서로 다른 노드에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컨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도비 기본적으로 세 카피로 다른 노드들의 각기 다른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다면은 엑스팬드도 마찬가지로 각기 다른 노드에 각기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리더던시를 가지고 카피를 가져감으로써 하나의 노드가 실패하더라도 다른 노드에 이미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멀티 라이터입니다. 모든 노드가 라이터를 할 수 있고요. 모든 노드에 엔진이 있기 때문에 옵티마이징을 하고 쿼리를 파싱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컴파일드 엑스큐션 플랜이라고 되어 있어서 모든 노드에서 엔진이 있어서 쿼리를 파싱하는 부하를 모든 노드가 나눠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럴렐 리플리케이션이 되고요. 패럴렐리즘이 작용을 합니다. 자, 엑스팬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퍼포먼스 토폴로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노드가 앞단에 있는 로드 밸런스를 통해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리드 라이트, RW라고 되어 있는 리드 라이트를 제공을 합니다. 이 부분이
기존의 일반적인 RDBMS,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러분이 확인하셨던 마리아DB, MySQL, 그 다음에 포스트그레까지 기본적으로 리플리케이션 방식으로 되어 있고 어싱크 방식으로 되어 있다면 여기는 모두 싱크 방식입니다. 그래서 ACID를 완벽하게 보장을 하고 데이터 정합성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대 노드로부터 디폴트로 시작을 하실 수 있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AWS를 쓰고 있다면 AG, 각기 다른 AG에 9개 노드 클러스터 하나를 장착함으로써 하나의 존이 실패하더라도 서비스를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상은 여러분이 스케일업, 기존에 8코어를 쓰다가 16코어를 쓰다가 32, 64 코어를 올리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유지했다면 이제는 스케일 아웃, 8코어짜리 노드를 계속 확장하는 방식, 16코어를 계속 붙이기만 하면은 스루풋이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자,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10개 노드, 8코어짜리 10개 노드로 해서 시스벤치로 테스트했을 때 모든 노드에 골고루 TPS를 던지면 모든 노드에서 지금 리드 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테스트는 라이트 10%, 리드 90%로 해서 스탠다드한 형태로 때렸고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그 스토리지 공간은 모든 노드가 알아서 리밸런싱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분량의 디스크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노드가 동일하게 쿼리를 처리할 수가 있고 리퀘스트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의 분산은 DB가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이 건드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노드를 하나 빼고 또 빼고 또 빼더라도 이 4.5기가라는 데이터, 좀 작죠? 테스트여서 그렇습니다. 이 4.5기가라는 데이터를 만약에 빼고 해서 5대만 유지를 한다. 이제 서비스가 조금 폭증했다가 좀 줄었어. 그렇다고 한다면 5대 노드로 유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 5대 노드를 줄이고 5대 노드에 각각 4.5GB니까 여기서 2배로 4.5니까 대략 한 450MB라면은 대략 900MB 또는 1000MB의 각각의 노드식으로 알아서 DB가 스토리지 데이터를 분산을 시킵니다. 그래서 DBA가 해줄 일이 솔직히 없습니다. 하나의 노드를 빼고 나면은 알아서 분산하고 빼고 10번 노드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다른 노드에서 카피하고 복제함으로써 얘가 가져야 될 기본 구성을 가지게 됩니다. 인터널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POC를 할 때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 새로운 신규 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반드시 부하를 주는 상태에서 시스템에 어떤 내부적인 변화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쿼리를 던지면서 또는 그룹 바이로 던지는 헤비한 쿼리를 던지면서 CPU, 특별히 코어가 어떻게 변하는지까지 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네트워크도 보고 디스크도 보고 CPU도 봐야겠죠. 여기서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엑스펜드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별도로 뺐어요. 여러분이 보시면은 여기에 아이디를 대는 한마디로 어떤 포션들, CPU를 차지하는 포션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코어 1부터 코어 7까지는 모든 노드가 피크를 치도록 제가 강력한 부하를 준 거고요. 코어 0는 2라는 건 30 내외지만은 사실은 또 다른 일,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가 각 코어들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고 핸들링하고 스케줄링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부분에서 병목이 생기는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체크해야지만은 우리가 제대로 된 POC,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시스템 활용, 이러한 부분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모니터링을 여러 개를 켜놓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권장드리는 것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현재 에지 시스템을 모니터링할 때 여러 가지 메저먼트, 무엇을 체크해야 되는지 인터널하게 어떤 구간에서 충분히 시스템이 잘 돌고 있는지 아니면 병목이 있는지를 간파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엑스펜드는 많은 고객들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헤비한 시스템, 기존의 MySQL, MariaDB 또는 마스터 슬레이브로 더 이상 라이트를 감당할 수 없는 시스템에서 많이들 쓰고 계시고요. 특별히 비즈니스 도메인에서는 신규 스타트업들에게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가 고객이 늘면서 서비스가 폭증할 때, 그 다음에 이커머스에서 이벤트를 벌렸을 때, 그 다음에 게임에서 우리가 게임을 오픈해서 동접자가 얼마나 일어날지 모를 때, 그럴 때 10대, 20대, 30대의 엑스펜드 노드 클러스터를 확장하고 안정적으로 서비스하면서
CPU 상태를 보고 노드 수를 최적화시켜서 맞춰가는 이러한 형태로 운영하시면 아주 서비스에,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DB 스카이시퀄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AWS에서 RDS를 제공하듯이 저희 마리아DB의 스카이시퀄 클라우드에서 45일짜리 트라이얼로 여러분에게 $500의 프로모션 크레딧을 주고 여러분이 여기서 컬럼 스토어든지 마리아DB든지 엑스팬드 멀티노드든지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고드리는 건 가장 쉽게 마리아DB를 접해볼 수 있는 방법. 컬럼 스토어 안 써봤어? 엑스팬드 안 써봤어? 그렇다면은 스카이시퀄에서 일단 테스트 해보시고 실제 이걸 우리 서비스에 운영할 버짓을 하고 리소스를 할당받으면은 저희와 컨택하셔서 POC, 실제 POC를 운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자, 일단 첫 번째 주제를 끝내고요. 마리아DB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주제를 간략하게 두 번째 세션 전에 여러분에게 간략한 개요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메소돌로지입니다. 첫 번째, 평가를 해야 됩니다. 어세스. 한마디로 우리의 에지스 현황이 어떤지를 간파를 하고 파악을 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오라클을 쓰시는 많은 고객들이 제가 물을 때 현황 파악에 대한 정보를 묻습니다. 어떤 데이터베이스들, 어떤 서비스 워크로즈의 패턴, 업무, 어떤 서비스를 보고 어떤 비즈니스에서 쓰고 계신지를 보면은 워크로즈나 부하가 어디서 걸리시겠거니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스크 사이즈, 정량화된 수치들을 볼 수 있습니다. 테이블이 몇 개나 있으며, 그 다음에 가장 부하를 많이 일으키는 가장 큰 테이블들이 어떤 테이블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게 탑 10이나 탑 20을 뽑으면은 어떠한 것들이 존재를 하는지, 그래서 나중에 마이그레이션 할 때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다, 가장 큰 테이블들은 어떤 식으로 전략을 가져야겠다라는 방법론들이 좀 나올 수가, 방법이나 노하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는 어떤 신텍스, 오라클만이 제공하는 어떤 신텍스들을 쓰고 있는지, 아브젝트들, 프로시저, 펑션, 트리거, 이것들을 얼마나 과도하게 다양하게 쓰시고 계신지에 따라서 어세스먼트해서 나온 분량들, 리소스가 얼마나 들 수 있겠다, 이 프로젝트가 가능하겠다, 개발자들의 도움이 어느 정도 분량이 필요하면 이걸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현황 파악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스키마를 기본적으로 DDL들을 마이그레이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데이터 타입, 제공하는 데이터 타입의 전환, 정밀도, 숫자, 칼럼들, 이러한 것들을 넘김으로써 어떻게 QA를 할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그림들이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모든 마이그레이션은 동기종 DBMS도 마찬가지지, 동기종 DBMS에서 다른 버전으로 전환할 때조차도 튜닝이 필요하고 성능 전환하고 나서 모니터링들이 필요합니다. 안정화가 필요하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팀의 지원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체크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그레이션과 리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할 건지, 콜드 백업으로 엄청난 많은 데이터가 있으면 일단 옮기고 그 옮긴 동안에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근에 일어났던 데이터를 어떻게 동기화시킬 것인지, 소스에서 타겟으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거고요. 그게 되고 나면은 퀄리티 어슈어런스, QA가 매우 중요하겠죠. 어떤 데이터들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정량적인 검토, 정성적인 검토, 그 다음에 비즈니스 관점에서 로직을 돌려보고 어플리케이션을 돌려봤을 때 문제없이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성능 테스트, 그 다음에 컷오버 하고 나면은 QA를 통한 데이터 안정화 모니터링,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안정화를 위한 성능 튜닝과 점검들이 아마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많은 파티들, 스테이크홀더, 한마디로 이 프로젝트 POC와 관련된 많은 관련자들이, 이해 당사자들이 사실은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POC를 실제로 진행하면서 많이 겪게 되는 문제들이었어요. 우리나라의 금융권이라든지 특정 도메인 쪽에서는 오라클만을 쓰고 있거나 개발자들이 오라클에 익숙해진, 그래서 오라클이 편했다, 그 다음에 오라클만이 제공하는 어떤 유니크한 기능들, 오라클만이 제공하는 신텍스들, 이건 왜 제공이 안 돼? 이건 지원이 안 돼. 오라클 중심적인 관점들이 있어서 사실은 전환을 위해서는
중심, 센트릭한 그 포인트 오브 뷰를 한번 관점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것들이 사실 장벽이 좀 됐고요. 사실은 기업 위에 의사결정자가 이걸 결정하면은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컨센서스를 내부적으로 만들고 진행해야지 서로의 어떤 불필요한 리소스 낭비가 없었다. 이러한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는데, 마리아DB 충분히 많은 기업들로부터 검증된 제품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퍼런스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이미 이 제품은 오랫동안 검증된 제품이고 수많은 고객들이 글로벌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구심을 좀 내려놓고 가야겠다라고 목표를 정하고 가시면 충분히 가능한 프로젝트가 될 것이고요. 오라클 여전히 대단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옮겨야 될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과 결정이 내려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의사결정자의 관점, 그 다음에 실무관리자의 관점, 실무 DB와 관련된 개발자의 관점, 그 다음에 실무 애플리케이션, 앱을 개발하고 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의 관점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다 아우러져서 결정이 되고 고려가 될 때 실제로 그 기업이 오라클을 벗어나고 새로운 DBMS를 시도해보고 비용을 아끼고 그 다음에 전략, MSA를 추구한다 그러면은 되게 맞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포인트,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쉽게 해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성능이나 유지 보수, 그 다음에 개발자로서는 개발 편의성 서비스 성능들이 있겠죠. 그래서 긴밀한 협업은 필수사항이다. 이 팀들 간에, 그 다음에 서로 인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검토를 하고 에지이스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인량을 측정하는 것. 다음은 그 이후에 운영과 관리는 어떻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풀 수 있겠다. 그 다음에 개발 용이성, 친숙성, 그 다음에 학습 난이도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오라클 센트릭한 사용을 해온 고객이나 조직은 반드시 제가 공고드리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마리아DB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트레이닝을, 훈련, 교육 과정을 약간의 제가 말씀드리는 건 페이드 서비스입니다. 그렇지만은 적은 비용을 들여서 가장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첫 번째 학습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국내에 프로페셔널 서비스 컨설턴트가 있어서 온사이트 트레이닝을 비용을 지불하고 요청을 하면은 직접적으로 가서 한글로 여러분이 학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거가 되고 나서 내부 역량이 어느 정도 쌓이면은 컨설팅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이것도 페이드 서비스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지금까지 경험해 왔을 때 비용 대비 가장 좋은 효과가 나는 두 가지 선택이라고, 옵션이라고 말씀드리고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가능할까? 네, 이걸 이제 찾아내야겠죠. 타겟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선정을 해야 될 거고요. 퍼포먼스 매저먼트, 그 다음에 페인 포인트, 지금 현재 서비스가 어떤 페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넘어가서는 어떤 페인 포인트가 있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에서 그 서비스가 가지는 탑5 진짜 중요한 키 팩터들을 정의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기준으로 된다 안 된다를 스콥을 정의하고 실제로 그걸 테스트해 볼 수 있고 단위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패터빌리티를 통해서 얼마만큼 변환해야 되는지, 그걸 통해서 예상되는 리소스, 그 다음에 제일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을 진행할 때 키 퍼슨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 그 사례에서 키 퍼슨을 지정하고 하는 POC 중에서 주니어 분들 또는 잘 모르시는 분들 아니면은 역량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 그냥 사이드 프로젝트처럼 가볍게 그냥 툭 던지는 식으로 누가 한번 해봐, 이 방식으로는 생각보다 POC가 또는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가 진척이 잘 안 되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중대한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는 키퍼슨,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 회사 내에서도 중추적인 DBA를 잘 아시는 그러한 분들이 맡아서 전략과 방향, 누가 무엇을 관여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지 나온다라는 그림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많은 경우 비용과 시간을 들였지만은 제대로 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이 결정이 나면은 마리아DB의 TX, 칼럼나, 엑스펜드, 갈레라 클러스터 무엇을 쓸지를 결정할 수 있으실 거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요 포인트들을 대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사실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dentifying은 이제 candidate, 어떤 것을 옮길지를 찾아내시고요. 그 다음에 핏이 맞는지, 이것은 나중에 배포 자료에 넣어 드릴 테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nventory and access,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어떠한 현황을 갖고 있고 어세스먼트를 해서 무엇을 얼마만큼 바꿔야 되는지, 럭키하게도 어떤 특정한 오라클 사용자들은 사실은 DDL 스키마라든지 데이터 타입이라든지 이런 것만 어느 정도 전환이 되면은 프로시저나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오브젝트들을 많이 쓰고 있지 않아서 쉽게 옮길 수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측정하고 가늠해보는 이런 중요한 단계들을 거쳐보기를 권장드립니다. 스키마 마이그레이션 할 때는 기본적으로 SQL 라인스라는 무료 툴과 시메트릭 DS, 이곳의 상용 툴인데 금액을 책정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진행하실 때는 상용 툴을 씀으로써, 오히려 유료를 씀으로써 생산성, 그래서 맨먼스 비용을 상당히 절감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리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해갈지에 대해도 여러분이 중요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한마디로 풀백업 해서 올리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떤 툴을 통해서 CDC 형태로 데이터 변경분을 반영하는 그러한 적정한 툴을 선정해서 가시는 것이 POC의 프로젝트의 성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QA 반드시 진행하셔야 되고요. 다음은 컷오버, QA를 하게 되면은 QA하고 나서 반복해서 그 과정들을 거쳐야 될 거고요. 예, 저희가 이제 SQL 모듈을 많이 모르고 계시던데 저희가 이제 가능하면 컴패터빌리티를 제공하려고 SQL 모듈은 오라클을 통해서 오라클에서 쓰이던 특정 문법들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00%는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거쳐야 되고요. 이건 우리 마리아DB 전문 파트너사와 진행해 보시면서 어떠한 변경분이 있을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컴패터빌리티를 기본적으로 10.3부터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들 서포트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세션들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으로는 저희 마리아DB가 여러 파트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 파트너분들이 기술력도 다르고 지원하는 역량도 다릅니다. 이 중에서 오라클 마이그레이션을 실제로 수행할 역량이 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 네오클로바의 우리 김상모 수석님께서 실전 사례를 통한 오라클 마이그레이션을 이렇게 수행해서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확신을 드리는 두 번째 세션이 되겠습니다. 우리 김상모 수석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많은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오클로바의 김상모입니다. 네, 네오클로바에서 최근 진행했던 마리아DB 마이그레이션 관련한 내용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IT 서비스들은 클라우드 환경이 많아지고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들의 기능과 성능이 좋아지면서 신규 프로젝트에 오픈소스 적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용 데이터베이스에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로 마이그레이션은 아직 많은 경험들이 없어서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수테라바이트 이상의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적합한 데이터베이스를 고려하면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로 마이그레이션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오늘은 마리아DB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리아DB는 2017년에 10.3 버전을 출시하면서 오라클 호환성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DB의 오라클 호환성을 일부 이용을 하면서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안정화 최적화를 위해서는 마리아DB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능과 HL을 위해서 스케일아웃 기반의 아키텍처를 구성해야 하고 SQL들에 대한 튜닝이 필요하겠습니다. 네오클로바에서 진행한 마이그레이션 사례들을 가지고 마리아DB 데이터베이스로 마이그레이션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고요. 전체 진행은 일반적인 네오클로바의 DBMS 마이그레이션에 관련한 방법론과 as-is 현황 분석, to-be 데이터베이스 선정, 마이그레이션 수행, 그리고 마리아DB의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순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네오클로바는 오픈소스를 전문적으로 기술 지원하는 회사이고요. 네,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그 네오클로바의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방법론에 대해서 간략히 일단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은 그 우선 세 단계로 네오클로바에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이거는 일반적인 방법론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에지즈 일단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투비에 대한 그 데이터베이스를 선정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실제 마이그레이션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지즈 그 현황 분석에서는 그 뭐 자료 수집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인터뷰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데이터베이스 시장에 대한 그 기술 동향과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 사례들에 대한 것들을 자료 사례 조사들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2BDBMS 선정에서는 그 이제 앞에서 그 에지지 현황 분석을 하면서 그 나온 사항들을 가지고 2B 데이터베이스를 선정을 하게 될 거고요. 이때 선정은 각 데이터베이스,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있을 텐데요. 각 회사마다 그 여러 데이터베이스들에 대해서 개개별로 2B 데이터베이스를 한 대씩 선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 2B 데이터베이스를 선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실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을 해야 되겠고요. 실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을 할 때는 우선은 뭐 사전 준비 단계에서 어떻게든 마이그레이션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계획을 수립하면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나 이런 예측 사항들을, 위험 요소들을 좀 줄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인프라 2B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제 수행할 인프라 구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마이그레이션 수행은 일단은 스키마와 오브젝트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이 일단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실제 데이터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수정들이 필요를 할 거고요. 그리고 단위 통합 테스트를 통해서 안정화를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 전환을 하고, 운영 전환이 된 이후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운영 전환을 하고 검증까지 끝나고 나면 그 안정화와 최적화를 해야 되겠고요. 안정화를 위해서 안정화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고요. 그 안정화 모니터링을 하면서 뭐 성능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최적화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그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방법론을 진행을 할 거고, 마리아DB는 여기에 네오클로바는 여기에서 전문적인 인력들을 가지고 그 표준화된 방법론을 가지고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네오클로바가 많은 그 마이그레이션 사례들이나 그 다음에 마리아DB에 대한 기술 지원 역량을 가지고서 안정적으로 마이그레이션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 그 마이그레이션 수행을 할 때 그 실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수행 단계에서는 4단계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계획 단계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준비 단계가 있을 거고, 그리고 실제 수행 단계, 그리고 안정화 최적화 4단계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뭐 계획 단계에서는 앞에서도 에지지 분석을 했지만, 실제 이 부분은 마이그레이션 수행 단계에서의 그 계획은 세부적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에지즈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그 분석들을 해야 되겠고요. 이 분석들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하면 각 그 마리아DB에 대한 그 기능과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POC들도 같이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 단계에서는 그 아무래도 서비스에 대한 그 설계들도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그 준비에 대해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거고, 여기서 이제 영향도 평가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준비를 잘 하고 진단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수행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수행 일들을 진단 단계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행 단계에서는 그 실제적으로 그 여러 가지 수행들을 해야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뭐 스키마에 대한 전환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전환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수행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SQL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마리아DB에서 오라클 호환성을 가지고 대부분은 쓸 수가 있지만, 최적화를 위해서는 SQL에 대한 그 수정들도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렇게까지 전환들을 하고 나서 이제 전부 다 끝나고 났으면은 검증을
운영 전환을 하고 검증을 하는 것까지가 실제 수행 단계.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 수행 단계에서 많이 이루어질 거고요. 이쪽에서 이제 가장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 그 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운영 전환까지 끝나게 되면 이제 안정화 최적화를 해야 될 거고요. 안정화 최적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DB 모니터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DB 모니터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들을 신경 써서 해야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모니터링을 하고 최적화도 필요하니까 최적화를 하고 튜닝을 다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내재된 기술력을 가지고 다시 표준화를 만들고 거기에 따른 가이드를 가지고서 다음에 다시 다른 서비스를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내부 기술력들을 계속 좀 쌓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까지 네오클로바에서는 같이 가이드를 하고 기술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에지이즈 현황 분석을 보게 될 텐데요. 에지이즈 현황 분석이 앞에 조영기 이사님도 얘기를 했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에지이즈 현황 분석을 잘 해야지 이 부분에서 그 많은 부분들을 고려를 하고 투비 데이터베이스로 어떻게 갈지를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에지이즈 현황 분석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에지이즈 현황 분석을 할 때 보면 이런 것들 이제 실제로 수행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하드웨어 구성에 대한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을 어떠한 뭐 온프라미스든지 클라우드를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될 거고요. 실제 뭐 대부분 다 잘 관리를 하시고 계시겠지만 CPU 코어나 메모리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현황 분석을 해야 되겠고, 데이터베이스도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에 버전이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라클 버전은 어떤 걸 쓰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분석들이 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버전별로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조사를 좀 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현황 분석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데이터 사이즈입니다. 데이터 사이즈가 요즘에는 이제 테라바이트를 정도의 데이터 사이즈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데이터 사이즈가 커질수록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하면서 그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들이 전환 시간이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즈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좀 있고요. 그리고 오브젝트들을 또 파악을 좀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DB링크를 DB링크를 많이 쓰고 있다고 하면 DB링크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요즘에는 API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미리 사전에 좀 제거를 할 수 있으면은 제거를 하는 방향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게 좋겠고요. 어플리케이션으로 방법을 찾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프로시저나 펑션 같은 경우들, 이런 오브젝트들 같은 경우가 마리아DB에서 오라클 호환성을 이용해서 대부분의 문법들을 지원하지만 결국에 마리아DB에서 프로시저나 펑션들에 대한 실행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게끔 수정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시저나 펑션들, 이런 오브젝트 개수들이 얼마나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영향도를 미칠지를 분석을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HA에 대한 구성들이 오라클의 RAC를 쓰고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마리아DB에서 어떤 아키텍처로 잡는 게 좋은지, 마리아DB에서 유리한 거는 아무래도 스케일업보다는 스케일아웃에 대한 아키텍처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리플리케이션을 어떻게 구성을 할지, 맥스케일을 어떻게 쓸지, 아니면 다른 스토리지 엔진은 검토를 해볼 건지, 이런 부분들을 에지이지에서 HA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향후에 마리아DB에 도입을 할 때, 검토할 때 참고사항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분석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엑셀이나 이런 부분들, 뭐 시트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한 양식들이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사이즈를 조사를 하더라도 그냥 테이블 단위로 일단 데이터 사이즈는 다 조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LOB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 처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다 보면 LOB 같은 경우가 좀 별도의 처리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LOB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좀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오브젝트들은 DB링크든 프로시저든 뷰든 시퀀스든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몇 개를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에지이지 현황 분석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가급적이면 정밀하게, 세밀하게 전부 다 분석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에지지 현황 분석을 다 마쳤다고 하면 일단 투비 데이터베이스를 선정을 해야 될 거고요. 투비 데이터베이스 선정은 오늘은 일단 마리아DB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비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할 때 전환 전제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SQL에 대한 수정은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이기종 간의 수정은 이기종 데이터베이스 간의 마이그레이션에서는 어떻게든 SQL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SQL 수정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MS SQL이나 오라클 같은 경우가 비표준 SQL을 쓰는 경우, 지원하는 경우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쓰는 고객사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로 마이그레이션 하면서는 ANSI SQL로 전부 다 변환을 하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ANSI SQL로 쿼리들을 수정을 하면서 투비 데이터베이스를 안정화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수정은 아무래도 데이터베이스가 바뀌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든 어플리케이션 수정이 필요할 거고요. 일단 기본적인 라이브러리가 바뀔 거고 커넥션에 대한 정의가 바뀌게 될 테니까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수정도 꼭 같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마리아DB를 오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마리아DB를 고객사들이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DB에 대한 선정화 기준을 보면 마리아DB 같은 경우가 일단 MySQL이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데이터베이스고요. 이 MySQL의 호환 계열로 해서 마리아DB가 같은 몬티라는 개발자가 개발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현재도 리딩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MySQL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기술 문서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MySQL이 아무래도 오라클에 대한 소유이다 보니까 마리아DB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MySQL을 오라클이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이 오픈소스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MySQL을 검토하시다가도 오픈소스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오픈소스를 쓰겠다고 하면 마리아DB를 선택하는 이유가 하나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오라클 호환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마리아DB를 선택하는 이유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리아DB를 이제 전환을 검토하면서 이제 주요 검토 항목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 중에 이제 주요 검토해야 될 항목들을 보게 되면 일단 데이터에 대한 크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서 요즘 같은 경우에 수테라바이트를 쓰고 있다면 이 데이터 크기에 따라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지, 보통 테라바이트가 넘어가면 한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데이터 크기에 대해서 에지지 분석을 하면서 투비로 또 넘어오면서 마이그레이션 데이터 크기가 얼마나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고요. 오브젝트 개수, 그러니까 프로시저, 펑션 이런 부분에 대한 개수, 그 다음에 DB 링크에 대한 개수, 이런 부분들을 좀 핵심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 이외에 다른 부분들, 이중화에 대한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이제 전환 검토를 하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검토 항목으로 지금 얘기 드렸던 것들처럼 일단 데이터 크기는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수행 시간과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수행 시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크기를 테이블별로 해서 세밀하게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프로시저널 펑션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반적으로 바로 넘어오면 좋겠지만 최적화를 위해서는 분명히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할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오브젝트들에 대한 전환 검토가 꼭 필요하겠고요. DB링크는 마리아DB에서 커넥트 스토리 엔진이라는 걸 이용해서 대안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긴 하지만 DB링크를 많이 쓰게 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영향도나 이런 것들도 커지게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마이그레이션 전환 비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DB링크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처리하거나 다른 대안을 찾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제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마리아DB의 마이그레이션 수행을 한 사례들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클로버에서 몇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나왔던 예시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모든 프로젝트들이 그 추진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이제 정의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래서 그 실제 수행에 대한 추진 절차는 앞에서도 한번 봤지만 4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하게 될 거고 수행을 하고 안정화, 최적화 단계의 4단계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 단계에서는 일단 전환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는 뭐 어떠한 전환에 대한 원칙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 수립을 한다든가,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마리아DB에 대한 POC를 통해서 어떠한 그 기능에 대한 검증을 할지 아니면 성능에 대한 검증을 할지 이런 것들을 계획 단계에서 그 진행을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준비 단계에서는 그 일단은 전환 조직을 구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조직이 구성되면 해당 조직에 대한 부분들을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표준화에 대한 작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먼저 사전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표준화를 작성을 해주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환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이제 뭐 어떠한 그 투비 디앱의 세부적인 계획들을 실행을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그 내부 전환 조직들, 그 다음에 거기에 참가된 개발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마리아DB에 대한 오픈소스에 대한 교육들을 사전에 미리 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 뒷부분에서 어떠한 나올 것들을 사전에 미리 다 교육을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 가급적이면 교육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게 많은 프로젝트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경험이 있습니다. 그 수행 단계에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그 계속 얘기했지만 많은 부분들을 수행을 하게 돼야 되는데요. 수행을 할 때는 그 일단 스키마에 대한 부분들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될 거고, 스키마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이후에 데이터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전환 테스트들도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전환 테스트를 하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수정도 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를 다들 충분히 해야 될 겁니다.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전환 전에 그 성능 측정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올지에 대한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성능 기대치에 만족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적화를 전환 전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데이터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이 이제 전부 다 테스트까지 완료를 하고 했으면 이제 운영 전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컷오버를 하게 될 거고요. 이 컷오버에서는 대부분의 고객사들이 그 다운타임을 최소화로 해달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테스트를 통해서 충분히 많이 해서 오류를 줄이고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 전환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전환에 대한 그 스키마에 대한 것들, 오브젝트에 대한 것들,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검증을 함으로써 이제 수행 단계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까지 끝났다고 하면 안정화, 최적화를 해야 될 거고요. 안정화, 최적화를 하면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그 표준화를 하게 되겠고, 내부 기술을 내재화를 하게 될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후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내부의 기술 문서를 표준화하면서 다음에 제 2번째 서비스, 3번째 서비스 이런 그 각 서비스들을 좀 더 마이그레이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그 기술을 쌓아 나가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POC를 한다고 하면 POC는 어떤 POC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뭐 기능에 대한 POC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기능에 대한 POC는 어떠한 마리아DB의 그 호환성이 있다 그러면은 오라클 호환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능 POC를 할 수도 있겠고, 백업이나 복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기능들을 조금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요즘 테라바이트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백업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백업에 대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복원에 대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이런 부분들을 POC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거고, 그때 이제 디스크 사이즈는 백업 용도로는 얼마나 필요할지 이런 부분들을 POC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능에 대한 부분들을 POC를 하겠다고 하면 오라클 만약에 엑사데이터가 쓰고 있었다 그러면 마리아DB에서는 그에 준하는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마리아DB의 어떠한 그 아키텍처를 가지고 성능을
하면 좋을지를 POC를 통해서 좀 검증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HA에 대한 가용성에 대한 부분들을 POC를 통해서도 우리 서비스에서는 어떠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어떻게 스케일 아웃을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을 검증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POC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데이터를 이행할 때 이행 전략이 좀 필요한데요. 이행 전략은 그 어떤 식으로 세울 수가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네오클로바에서는 일단은 그 실시간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전략으로 일단 가지고 갑니다. 아무래도 다운타임이 많은 것은 그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실시간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고, 네오클로바에서는 이 부분들을 이제 CDC 툴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CDC 툴은 어떻게 써야 할지, 그 다음에 CDC 툴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다운타임을 줄일지 이런 부분들을 이행 전략으로 세울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에지이즈 오라클과 2B 마리아DB로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그 테이블 간에는 1:1 매핑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 부분들은 그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수정을 그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에지이즈 오라클에 100개의 테이블이 있다고 하면 2B 마리아DB에도 100개의 테이블을 1:1로 매핑을 해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것을 전략으로 일단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실제 이제 이행을 할 때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실제 데이터 이행하면서 고려를 해야 될 부분들은, 일단 테이블이나 컬럼에 대한 부분들 스키마 전환을 할 때 보통의 그 툴들이 자동으로 전환을 많이 해주지만, 그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테이블에 대한 어떠한 코멘트나 디폴트 값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환을 하면서도 안 넘어오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동으로 확인을 해서 그 마리아DB에서 수동으로 좀 알터로 다시 맞춰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행할 때 스키마를 이행하면서 고려를 좀 해야 되고요. 그 시퀀스 같은 경우가 이제 마리아DB 10.3 이후부터는 오라클의 시퀀스를 마리아DB에서 시퀀스로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대로 사용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마이그레이션을 하다 보면 에지이지의 그 맥스 값보다 마리아DB로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그것보다는 큰 값으로 스타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그 단위를 조정을 해서 시퀀스를 만들지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야 되고요. 프로시저 펑션 이런 부분들은 자동화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수동으로 별도로 생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뷰 같은 경우에는, 뷰는 수동으로 생성을 하긴 하는데요. 일단은 그 CDC 툴을 저희 네오클로바에서는 주로 클릭 리플리케이터라고 어튜니티 CDC 툴을 쓰는데, 그 부분에서는 뷰를 테이블로 CDC 전환을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활용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라클에서 이제 암호화 컬럼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암호화 컬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암호화 컬럼을 사용하는 경우에 마리아DB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면서 일단 오라클에서는 복호화를 해야 될 거고요. 복호화된 그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마리아DB에서는 그걸 다시 어떻게 암호화해서 쓸 건지 이런 부분들은 이행할 때 고려사항으로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행 구성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예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행 절차도 뭐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는 이렇게 그려서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이행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에 대한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실제로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매핑 리스트 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에지이지 오라클에서의 테이블들과 그다음에 마리아DB에 대한 테이블들 간의 매핑 리스트를 작성을 해야 되겠고요. 이 부분은 뭐 테이블만이 아니라 오브젝트들, 뭐 뷰나 시퀀스나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매핑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 부분들이
그 확정이 돼야 실제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면서 어떤 테이블들이 마이그레이션이 됐고 어떤 테이블들은 마이그레이션이 안 됐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검증에까지 다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핑 리스트 작성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매핑 리스트를 작성을 하면서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그 스키마 단위, 유저 단위로 그 테이블들이 만들어지지만 마리아DB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단위 밑으로 이제 테이블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구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마리아DB로 넘어오면서 테이블에 대한 이름이 중복될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마리아DB에서 뭐 리네임을 한다든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매핑 리스트에서도 꼼꼼하게 다 챙겨서 정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매핑 리스트를 작성을 잘 해줘야 실제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협업을 할 때 이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을 이 매핑 리스트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핑 리스트를 가급적이면 빨리 확정을 짓고 확정진 상태에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거기에 대한 테스트 진행과 그 다음에 검증에 대한 것들까지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을 이 거의 모든 프로젝트 진행을 하면서 기준이 되는 건 이 매핑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핑 리스트 작성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실제 데이터 이행을 이 매핑 리스트까지 작성을 하고 나면 실제 이제 데이터를 이행을 하게 될 텐데요. 그때 일단 먼저 테이블에 대한 그 스키마에 대한 이행을 먼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테이블을 먼저 생성을 해야 될 건데요. 테이블 생성 같은 경우에는 네오클로바에서는 주로 SQLines 툴을 이용하게 됩니다. 오픈소스로 쓸 수 있는 툴이고요. 그래서 SQLines를 이용해서 그 오라클에 커넥션 정보를 주면 오라클에 있는 그 테이블 정보를 가지고 와서 마리아DB에 그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DDL문을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그 DDL문을 생성된 걸 가지고 마리아DB에 테이블을 생성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테이블을 생성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슈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한 100% 자동화해 주진 못하고요. 일부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별도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례 두 가지를 얘기를 드리면, 뭐 이거는 오라클하고 마리아DB의 차이인데요. 오라클이 마리아DB보다 그 좀 더 그러니까 로우 랭스를 좀 더 길게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인덱스 랭스도 오라클이 좀 더 그 길게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라클에서 그 만들어진 테이블이 마리아DB에서 생성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의 케이스를 보면 대부분 다 바차를 뭐 2000, 4000, 바차 2000, 4000짜리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마리아DB에서 안 만들어질 때 이럴 때는 바차를 LOB나 이런 롱텍스트나 이런 컬럼 타입으로 변경을 해서 테이블을 만들면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그 안 만들어지는 인덱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셔서 인덱스 중에 좀 문제가 되는 컬럼들, 그러니까 긴 길이가 있는 그런 컬럼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빼고 인덱스를 다시 최적화하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만들면서는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서 마리아DB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이런 부분들 테이블에 대한 것들은 참고를 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컬럼에 대한 그 값들 같은 경우에도 그 디폴트 값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안 맞을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컬럼의 그 디폴트 값에 오라클에 대한 함수가 정의가 돼 있다. 이런 부분들은 오라클에서는 잘 만들어졌겠지만 마리아DB에서는 그 함수나 이런 부분들이 또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DB에 맞는 적절한 그 문장으로 변환을 해서 디폴트 값을 컬럼 디폴트 값을 맞춰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각 전체 스키마를 보면서 맞춰줘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에 대한 클렌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 에지즈 운영을 하다 보면 에지즈 운영을 하면서 뭐 임시로 썼거나 아니면 뭐 불필요하게 그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 그 다음에 운영하면서 이제 정합성이 좀 깨지는 데이터들도 있는 경우가 좀 종종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마리아DB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면서는 될 수 있으면 맞춰서 이행을 하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오라클에서 정합성을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은 오라클에서 정합성을 맞춰서 마리아DB를 이행을 하면 좋겠고요. 뭐 그거 이외에 임시적으로 사용한 테이블들, 뭐 배치를 쓰면서 중간에 임시로 썼던 테이블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마리아DB로 굳이 이관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매핑 리스트나 이런 데서 이관 대상에서 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데이터들, 뭐 보면 뭐 저희가 마이그레이션 했던 것들 보면 한 20년 이상 된 데이터베이스들도 있었는데 그 20년 이전의 데이터들, 그러니까 뭐 보통은 한 5년 이상 된 데이터들은 필요 없는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정의를 해서 마리아DB로 굳이 안 가지고 와도 된다고 하면 데이터 사이즈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 데이터 사이즈를 줄여서 이행 시간을 줄이고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정의를 해서 그 데이터 클렌징을 좀 하고 이런 부분 클렌징 후에 마이그레이션 하는 게 실제 프로젝트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퀀스에 대한 이행은 마리아DB에서 오라클 시퀀스를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시퀀스 이행은 마리아DB에서 상당히 편하게 이행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앞에서도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오라클에서 시퀀스를 사용을 하면서 맥스 값으로 사용됐던 밸류, 그러니까 이제 컷오버를 할 때 그 해당 맥스 값보다 크게 마리아DB에서 시퀀스를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좀 신경 써서 시퀀스는 이행을 해주면 되겠고요. 뭐 뷰나 펑션 프로시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제 별도로 오라클에서 전부 다 이제 DDL을 좀 내려서 그런 부분들을 마리아DB에 그 맞는 DDL로 일단 올리면 되고, 그 마리아DB를 올릴 때 오라클 호환성을 이용하면 대부분은 뭐 기본적으로 다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적화를 위해서는 일부 수정을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마리아DB에서 이제 이런 오브젝트들을 올리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마리아DB의 오브젝트가 생성이 될 때 그 정의가 되는 디파이너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을 하셔야 실제 수행을 하면서 SQL이 수행을 할 때 그런 권한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이 수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리아DB에서 오브젝트를 만들 때는 디파이너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디파이너로 이렇게 표준화를 가져갈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이행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들, 오브젝트 앞에서 테이블에 대한 스키마에 대한 이행을 하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 이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행을 다 했다고 하면 실제 데이터 이행을 해야 되겠고요. 이 데이터 이행은 네오콜버에서는 주로 다운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CDC 솔루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CDC 솔루션을 쓰게 되면 그 3단계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오라클에 있는 전체 데이터를 마리아DB로 한번 플로딩을 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오라클의 전체 데이터를 한번 풀백업 받았다가 마리아DB로 전체를 복원을 한번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플로딩 과정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뭐 1테라 같은 경우 네오클로버가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한 5테라 정도까지도 마이그레이션을 해봤었는데요. 5테라 정도의 플로딩을 했을 때 소요된 시간이 플로딩만 한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뭐 여기에는 뭐 테이블 개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가장 큰 테이블의 크기에 따라서도 시간은 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수행했던 경험으로 보면 5TB 정도면은 플로딩만 하는데도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이 플로딩을 하면서 플로딩이 끝나고 나면 플로딩 하는 동안과 그 다음에 실제 컷오버 전까지의 데이터의 변경분을 마리아DB에 적용하기 위해서 CDC 솔루션 툴에서 CDC에 대한 데이터 싱크를 맞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트랜잭션 반영이라고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플로딩과 트랜잭션 반영까지 실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실제 한 2차 테스트, 3차 테스트까지 진행을 하셔야 여기에서 혹시나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스탑하고 트랜잭션까지 다 맞춰줬다고 하면 실제 CDC는 거기까지 역할을 끝낼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마리아DB에 올라가는 부분들이 마리아DB에 2차
사후 데이터 전환, 그러니까 2차 전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마리아DB에 이제 필요에 의해서 신규 테이블로 어떠한 생성된 마리아DB에 신규 테이블이 생성되는 부분에 데이터를 밀어 넣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2차 데이터 이행까지 해야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 데이터 이행은 크게 보면 풀로딩에 대한 단계와 그 다음에 CDC에 대한 트랜잭션 반영 단계, 그 다음에 2차 그 데이터 이행까지 해서 총 3단계로 데이터 이행은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 이행 단계에서는 그 충분한 테스트를 하는 게 좋겠고요. 이 충분한 테스트를 통해서 그 다운타임에 대한 시간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여기서 많이 찾아야 됩니다. 이때 이제 그래서 실제적으로 데이터 이행을 할 때 보면은 그 오라클에 대한 최적화도 필요하고 마리아DB에 대한 최적화도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테이블별로 이제 어떤 테이블은 큰 테이블이 있을 수 있고 어떤 테이블은 작은 테이블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오라클에서 이제 셀렉트를 할 때도 어떤 조합으로 하는 게 실제적으로 잘 이제 그 최적으로 내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라클에서 최적화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마리아DB에 이제 다시 올릴 때도 메모리 경합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테이블들을 조합해서 올리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오라클과 마리아DB 두 쪽을 다 맞춰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들을 맞춰서 최적화를 해야지 데이터 이행에 대한 부분들을 안정화하고 여기에 대한 시간들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로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리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마리아DB에서 많이 구성을 할 텐데요. 리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했을 때 이 리플리케이션에 동기화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리케이션 동기화 지연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될지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꼼꼼히 좀 마리아DB 쪽에서 많이 엔지니어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검증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스키마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될 거고요. 이 부분들은 많은 부분들이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성능 최적화에 대한 부분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든지 성능 최적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마리아DB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쿼리에 대한 최적화를 했을 때에 대한 사례를 몇 가지만 좀 보면 일단 맥스케일을 이제 많이 쓰게 될 텐데요. 맥스케일을 쓰면서 마스터로 라우팅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사용자 변수를 쓴다든지 아니면 특정 함수들이 맥스케일에서 마스터로만 라우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쿼리에 대한 최적화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SQL 쿼리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서브 쿼리나 이런 부분들은 조인 쿼리로 다 이제 좀 풀어서 하라는 부분들, 뷰 같은 경우에도 다 테이블 조인으로 바꿔서 하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능 최적화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 써서 해줘야 될 부분들이겠고요. 이슈 대응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마리아DB로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는 이유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MySQL은 오라클 소유이기 때문에 오픈소스에 부담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DB는 오픈소스라는 걸 계속 유지를 할 거기 때문에 마리아DB로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겠고요. 아키텍처는 좀 참고를 하시고 맥스케일 같은 경우를 많이 쓴다는 것들, 그래서 맥스케일에 대한 부분들은 이해를 좀 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부분들은 마리아DB 마이그레이션 했을 때 어떠한 부분들이 좋다는 것들이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들은 좀 비용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는데 이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얼마나 마리아DB로 전환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제 몇 군데 아키텍처를 구성해서 기술 지원을 했던 고객 사례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다음 일부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주문이나 상품 이런 쪽에서도 이제 마리아DB를 많이 쓰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최근에 마리아DB 아키텍처는 앞에 맥스케일을 많이 두게 됩니다. 그래서 맥스케일을 앞에 둔 상태에서 밑에 이제 마리아DB는 리플리케이션 구성으로 해서 프라이머리 리플리카 구성으로 많이 요즘에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는 맥스케일 이중화를 위해서 맥스케일 2대, 그 다음에 마리아DB는 리플리케이션 구성으로 프라이머리와 리플리카 2대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한 4대 정도 구성하는 게 이게 단순 구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조금 이제 스케일아웃으로 확장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리플리카 확장을 스케일아웃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플리카 확장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성능에 대한 최적화를 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뭐 그렇지 않고 이제 또 다른 고객사 한 군데를 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 DB가 하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서비스 DB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통합 DB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이 서비스 쪽 데이터베이스에서 조인을 해야 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멀티소스 리플리케이션으로 구성을 한 게 좀 있었고요. 멀티소스 리플리케이션 구성과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레디스 캐시를 이용해서 그 DB 앞단에 캐시를 활용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좀 다른 곳인데, 그 실제 서비스는 갤라라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그 멀티마스터로 쓰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갤라라 클러스터를 이용한 그 실제 서비스를 하면서 서비스를 하고, 그 실제 내부에서 이제 필요한 통계 데이터나 이런 통계 쪽 데이터베이스는 리플리케이션 구성을 해서 갤라라와 리플리케이션 구성을 이용한 그런 그 한 곳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저희가 좀 고민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이제 마리아DB에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엑스펜드와 컬럼 스토어를 가지고 OLTP에 대한 그 성능에 대한 극대화, 그 다음에 OLAP에 대한 성능에 대한 극대화를 위해서 엑스펜드 스토리지 엔진과 컬럼 스토어 스토리지 엔진을 어떻게 쓸지, 그 다음에 아키텍처를 어떻게 구성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최근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고객들과 함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네오클로바는 그 오픈소스 컨설팅을 하고 진단과 튜닝을 좀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수행도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참고를 하셔서 필요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그 마리아DB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실전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이제 사례를 가지고 어떤 부분들이 좀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게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세션을 끝내고 저희가 지금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저희가 한 10분 정도 우리 네오클로바 김상모 수석님에게 올려주신 질문들 중에서 주요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 또는 올려주신 질문들 중에서 눈에 자주 띄는 것들 뽑아가지고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특정 질문을 픽하지는 않았고요. 봤을 때 어떤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가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OLTP, OLAP, Expand, Scale Out 이러한 솔루션을 선택할 때 OLAP은 OLTP는 기본적인 InnoDB, 그 다음에 OLAP은 데이터 웨어하우징에 쓰는 거, 한마디로 대량의 데이터를 넣는 거, 그 다음에 Expand는 OLTP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갈레라 클러스터는 리드, 라이트가 많지 않은, 그러면서 리드가 보장돼야 되는 특정 서비스에 핏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기본적으로 마리아DB를 좀 사용해 보신 분들은 기본적인 이해가 어느 정도 생기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엑스펜드에 대한 질문들은 꽤 많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세션은 오라클 마이그레이션이 메인 주제이기 때문에 엑스펜드는 여러분이 문의 주신 사항들은 나중에 다음 웨비나 주제를 선정할 때 깊게 고민해서 가중치를 주고 저희가 다음에 어떤 주제를 다루어야지 여러분을 도울 수 있을지를 찾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마이그레이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저희가 봤던 것들로 처음에 어세스먼트, 평가를 하고, 스키마를 마이그레이션하고, DDL,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이런 수치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무엇이 지원되는지 안 지원되는지를 확인하고 변환하는 작업,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쪽에서 변환해 줘야 되는 것들, 이러한 단계로 갔었는데요. 수석님,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실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데이터 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 100기가 이하 이렇게만 마이그레이션 하는 경우라고 하면 큰 부담이 안 될 수 있겠지만 최근에는 거의 이제 뭐 1테라, 2테라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한 5테라까지도 그 마이그레이션을 하기도 하고 이게 그 실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5테라고 이제 그런 5테라짜리 이외에도 뭐 한 두세 개를 같이 이제 프로젝트에서 진행을 한다 그러면 한 10테라가 넘는 경우를 동시에 마이그레이션 해야 될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10테라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풀로딩만 한 일주일 걸리고 풀로딩 이후에 마리아DB 쪽에 이제 HL을 위해서 리플리케이션 쪽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동기화를 다 해야 된다고 하면 한 2주를 잡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한 번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 2주면 거기에 대한 테스트도 뭐 한 번 테스트하는 데만 2주가 걸리니까요. 그걸 뭐 2차, 3차 테스트한다고 하면 그것만 해도 몇 달이 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 테스트에서 또 뭐 어떤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최적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를 또 많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신경도 많이 쓰이는 게 실제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데이터 실제 전환 이 부분들이 뭐 CDC 툴을 또 이용해서 플로딩도 해야 되고 트랜잭션으로 그 실시간 동기화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당히 많이 좀 그 신경이 많이 쓰이고 소요도 많이 됩니다. 네.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면서 결국에는 사용자가 수동으로 수정을 하거나 변경을 하거나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네네. 그다음에 어떤 건 좀 자동화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질문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스키마 전환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SQL 라인스나 이런 오픈소스를 이제 저희들은 좀 많이 쓰고 있긴 한데 상용 툴에서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상용 툴을 썼을 때는 좀 더 그런 시간들은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자동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에 이제 플로딩이나 그 트랜잭션 반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CDC 툴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CDC 툴은 대부분의 많은 곳들이 쓰고 있는 익숙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CDC 툴을 통해서도 많이 자동화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사용하셨던 툴을 혹시 언급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어떤 것을 전환하는데 어떤 툴을 썼었다. 네, 뭐 스키마 전환은 저희가 SQL 라인스를 썼었고요. 그다음에 그 데이터 전환은 얘기 드렸듯이 그 클릭 리플리케이터, 어투니티라고 하는데 그 툴을 이용해서 그 전환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DB 클라이언트 툴, 개발자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DB 클라이언트 툴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 뭐 하이디 SQL이나 아니면 국내 오픈소스 중에 올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써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프로젝트를 수행하시는 중에 특별히 그 객체들 중에서, 오브젝트들 중에서 넘기는데 이제 이걸 실제로 해보려는 고객들에게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선 체크를 해두시면 좋다, 이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DB 링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DB의 종속성이 많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이기종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할 때 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DB 링크에 대한 부분은 그 사전에 좀 많이 파악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보다는 어플리케이션 쪽 API나 이런 처리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이외에 뭐 프로시저나 펑션들 같은 경우에가 이제 그대로 문법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최적화를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최적화에 대한 노하우는 필요는 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올려주신 질문들은 많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QA를 충분히 해드릴 수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궁금증을 풀어드릴지에 대해서 저희 마리아DB도 좀 더 진중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마리아DB라는 큰 주제로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으로 스피니커의 서비스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피니커 소프트에서 오라클 어플리케이션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도근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스피니커 서포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오픈소스를 마이그레이션 할 때 이제 스피닉스 서포트가 어떠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저희 회사 소개를 먼저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2008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주된 영역은 오라클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SAP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추가로 세일즈포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제3자 유지 보수를 지원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현재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11개 그 지역에 각각의 이제 글로벌 센터에서 전체 이제 글로벌 고객사에 대해서 서포터를 지원을 하고 있고, 현재 이제 그 저희 고객 같은 경우에는 한 1,300개 정도 이상의 고객이 뭐 포춘지 500 안에 들어가 있는 고객도 있고, 굉장히 큰 고객도 있고, 굉장히 많은 고객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 본사는 그 콜로라도 덴버에 있습니다. 콜로라도 덴버에 있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이제 한국이 굉장히 좀 빨리 생긴 편이었습니다. 2017년에 이제 설립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호주나 또는 그 싱가포르, 그리고 일본, 그리고 뭐 두바이, 영국까지 전 세계에 걸쳐서 이제 11개 거점 글로벌 서포터 센터가 있고, 고객 이슈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그 글로벌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 365일 24시간 체계로 고객 이슈에 대해서 또는 고객 응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된 영역은요, 그 이제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제3자 유지 보수를 지원을 하고 있어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되는 그런 이슈라든지 또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술적인 질문이나 또는 이제 고객의 어떤 그 규제라든지 또는 개인정보라든지 또는 시큐리티에 관련되는 어떤 문의가 있을 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가이드를 드리고 해당되는 해법을 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그 마리아DB 쪽에 마이그레이션 세미나를 들어주셨는데, 저희가 과연 그 스피니커 서포트에서 오라클에서 마리아DB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어떠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그 오픈소스 DB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고객이 어떠한 그 요구사항, 보통 이제 뭐 어떤 뭐 비용적인 절감이라든지 또는 뭐 신기술에 대한 어떤 트렌드에 대한 니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요구사항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어떤 플랜을 세우고 가셨다가 결국에 어떤 벽에 부딪혀 가지고 결국에 이제 좌절하는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좌절하는 케이스에는 보통 뭐 서비스에 대한 어떤 리스크라든지 오픈소스로 갔었을 때 우리 서비스가 과연 제대로 잘 동작할 수 있느냐, 또는 운영상의 리스크. 실제로 이제 오픈소스에서 사실은 그 수급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오라클이나 MSX 같이 굉장히 인력풀 자체가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운영상의 리스크나 또는 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기존에 내가 오픈소스에 대한 그 니즈가 굉장히 강력했지만은 결국에는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가져가셔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네,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기존에 내가 매년 냈던 어떤 유지 모습비를 그대로 내셔야 되고, 또는 뭐 물론 이제 서비스의 안정화적인 측면에서는 뭐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겠죠. 네, 그렇지만 계속해서 어떤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가중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마리아DB 쪽으로 가시더라도 결국에는 어떤 마리아DB 쪽으로 일부 좀 빨리 갈 수 있는 어떤 DB들에 대해서는 마리아DB 쪽으로 오픈소스 DB로 좀 가져가면서, 기존에 우리가 굉장히 핵심적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고 기존에 굉장히 많은 그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과 엮여있는 어떤 그 생태계가 있는 핵심적인 DB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제 레거시 DB인 채로 그대로 가져가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마리아DB와 레거시 DB와 내가 이번에 마이그레이션하는 그 마리아DB를 같은 어떤 사이트에서 운영하시면서 이제 오라클 DB에 대해서는 그 스피니커 소프트에서 저희가 어떤 그 지원에 대해서는 그 지원을 해드림으로 해서 코스트를 낮추면서, 그리고 뭐 새로운 트렌드라든지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마리아DB의 그런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쓰시면서 그런 그 새로운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부분은 좀 강력하게 가져가시는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빅뱅 방식으로 모든 DB를 다 가져가셔야 되는 경우에서도 일반적으로 투트랙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DB로 가져가시되 기존에 있던 레가시 DB는 뭐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그대로 가져가시는 그런 그 투트랙 전략으로 가져가시면서 해당되는 DB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서포트를 해드리면서 기존에 있던 그 DB를 마이그레이션한 마리아DB에서는 해당되는 어떤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쓰시면서 혹시라도 있을 어떤 기능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연동의 문제라든지 호환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레가시의 DB를 활용하시면서 네, 이렇게 가시는 빅뱅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리스크가 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식인 일부 핵심적인 DB는 오라클로 그대로 가져가시고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뭐 좀 다운타임이 좀 가져갈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업무 시간 이외에는 좀 다운타임을 좀 가져갈 수 있다. 네. 그리고 일부 내가 백사이드 업무에서 쓸 수 있는 DB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내가 뭐 가용성을 확보할 필요가 없는 DB다라고 하는 경우에서는 좀 빠르게 마리아DB 쪽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해당되는 어떤 그 유지 보수 기간, 뭐 EOS 기간이 종료가 되면 계속해서 연장해 나가셔야 됩니다. 네, EOS 패치 가시고 서스텐딩 패치를 가져가셔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이제 패치 자체가 더 이상 이제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최신 버전은 해당되는 오라클 DB로 그대로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던 내가 가지고 있는 DB 중에서 좀 크리티컬하지 않는 DB다. 그리고 개발 쪽 DB다. 라고 하는 경우에서는 좀 빠르게 마리아DB로 가져가서 비용과 효율적인 측면을 두 마리 토끼를 이제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거의 저희 그 스피니커 서포터의 가장 저는 이제 제가 조인하면서 이제 가장 큰 그 특징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오라클 유지보수라든지 SAP 유지보수 서비스를 지원을 해드리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각각의 고객사마다 전담 인력이 따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이 마치 그 어카운트 매니저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그 서비스를 해드리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어떤 그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만약에 이제 타사에 있던 그 사례 같은 경우에는 풀제로 이제 랜덤하게 이제 엔지니어나 서포터 인원이 이제 배치가 되는 반면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어떤 고정적인 사람이 코디네이터로 이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아마 앞단에서 요 이슈가 발생했던 뭐 시스템 구성이라든지 기본 정보를 파악하는데 앞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네,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코디네이터가 해당되는 문제를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앞단에 이제 그런 문제를 좀 빨리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현재 뭐 시스템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있고 어떤 버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사전에 파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밝힐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의 좀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또는 이슈가 발생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해당되는 이슈에 대해서 뭐 단순하게 어떤 링크를 봐라 또는 어떤 문서를 봐라라고 하는 그런 그 레퍼런스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요거를 이제 어떤 그 문서에 대해서 좀 체계화된 도큐멘트나 또는 그 해당되는 어떤 그 텍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고객분한테 직접 제공을 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고객분들이 그 서비스를 쓰신 이후에 굉장히 만족도가 좋으세요. 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링크나 내가 어떤 정보를 찾아가는 부분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문제 해법을 다 이렇게 고객한테 제공을 해 드리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그냥 따라가시기만 하시면 되는 그런 인스트럭션을 제공을 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앞서서 저 글로벌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서포트 센터를 통해서 만약에 이제 고객 이슈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도가 높다라고 할 것 같으면 빨리 이제 고객 입장에서도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슈입니다. 네, 뭐 다운타임이 발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서비스 가용성에 영향을 주는 문제다라고 할 것 같으면 해당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글로벌 서포트 센터에서 팔로우 인 선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해가 지지 않는 서비스를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해당되는 서비스를 뭐 한국에서 만약에 했다가 업무 시간 끝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했던 이슈를 뭐 영국으로 넘긴다거나 또는 영국에서 이슈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미국으로 가고 이렇게 이제 마치 이제 바톤 터치하는 것처럼 글로벌 센터끼리 이슈에 대해서 24시간 동안 계속 분석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DB면 DB 문제다 또는 어플리케이션 문제다라고 국한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DB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OS가 문제가 될 수 있고 또는 뭐 WAS 단위라든지 또는 스토리지 단위라든지 뭐 네트워크 단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문제에 대해서 DB의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이나 OS나 또는 스토리지나 네트워크 단까지 저희가 같이 이렇게 보는 좀 토탈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스피니커 서포트를 통해서 마리아DB로 마이그레이션 하실 때 징검다리 역할을 저희가 충실히 해드릴 수가 있고, 저희 그 로고가 스피니커라고 하는 그 영어 사전적인 의미가 그 사전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 돛담배에서 그 돛을 의미합니다. 네, 그 로고가 이렇게 돈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돈 모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회사 로고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제 고객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거나 또는 오픈소스로 전환을 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돛담배의 돛과 같은 역할을 수행을 해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의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